자, 밑줄 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유형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여기 아래 보시면은 4번, 5번 자리를 잘 보이실 거예요. 4번, 5번. 제가 선지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quantities라고 하는 선지는 지금 명사예요. 명사. 눈에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opposite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역시 명사입니다. 3번의 match 같은 경우는 동사죠. 4번의 influenced 같은 경우도 동사죠. 5번 같은 경우도 동사죠. 그럼 동사와 명사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명사는 기본적으로 함축이에요. 명사는 무엇이라고요? 함축입니다. 동사랑 형용사는 방향입니다. 동사랑 형용사는 방향이다. 명사는 함축이다. 내가 골랐던 선지들 자체가 match, influenced, lect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향성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 opposite quantities는 내용의 함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carefully measured quantities는 근거가 무조건 뭐에 있어야 돼요?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이유는 신중하게 측정했다. quantity가 뭐야? 양. 양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 양을 측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려면은 기본적으로 맥락 상황에 측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함축이 되어 있다는 거야. 자, 참고로 이거 수능이야. 수능 출제 방식이죠. 자, 두 번째. The opposite happened. opposite이란 말이 성립되려면 그 반대편이 반드시 내용이 함축된다는 거야. 맞았는지 틀렸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3번 봐보자. Adjusted their result to match. 그들의 결과들을 조정했다. 맞추게끔 조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측정치들을 이것과 맞아떨어지게 측정했다. 맞아떨어지게 조절했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 맞았다 틀렸다가 이 글의 방향을 말해. 이 흐름부터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4번도 볼래?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반대말이 나오지. 영향을 받았다와 영향을 주었다. 반대말이 되는 거지. 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도 반대말이 될 수 있고. 5번은 용기가 결여되었는지 용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반대 방향이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명사는 함축, 동사, 형용사는 방향이니까 방향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앞뒤야. 무조건이야. 방향은 앞뒤에 해당돼. 니네가 만약에 어휘 문제 푸는데 틀리지 않으려면은 앞과 뒤는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거는 동사 쪽에 해당된다는 거야. 무조건이야. 앞뒤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답이 줄어들려면은. 자, 유형에 대한 건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설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읽을게요. 밴드웨건 이펙트가 어떻게 벌어지는가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글의 소재는 밴드웨건 이펙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빛의 속도의 측정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즉 빛의 속도의 측정은 사례가 되겠다. 사례를 통해서 밴드웨건 이펙트를 전달하겠다. 그러면 끝에는 무조건 뭘로 끝나야 돼? 밴드웨건 이펙트로 끝나야 돼. 처음과 끝은 결론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이런 글들은. Because this speed is the basis of the theory of relativity. 자세한 해설은 필요가 없어요. 이것,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는 기반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It's one of the most frequently carefully measured quantities. 자, 이거는 상대성 이론에 기반되어져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 가장 빈번하고 신중하게 측정되어지는 질량값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측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quantities가 넘어온 거죠. 확인하셨죠? 측정, 질량값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너무 쉽잖아요. 1번 그러니까 정답 확률이 매우 떨어지는 거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 As far as we know, 우리가 아는 한 이런 뜻이에요. As far as we know, 우리가 아는 한 The speed hasn't changed over time. 절대값이죠. 빛의 속도는 시간이 지나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Hasn't changed는 현재 완료 시제로 이때까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었다를 내포하네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질문. However와 opposite이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상관관계가 있다. 왜? 앞에서는 바뀐 적이 없는데 정반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반드시 접속사 however를 써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즉 opposite은 뭐를 내포하는 거야?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1870년에서 1900년 사이의 실험은 모든 실험들은 밝혀냈습니다. 어떤 속도들? 너무 높았던 속도들을 밝혀냈다. 의역하면 어떤 뜻이야? 빛의 속도를 뭐로 봤다? 높은 측정치를 보여주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1900년에서 1950년대에 opposite happen. 자, 이거는 opposite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앞에 있었던 너무 높은 속도에서 정반대의 속도로 낮은 속도로 바뀌었겠지. All the experiments found speeds. 이번에 모든 실험들은 어떤 속도를 밝혀냈죠? Too low. 너무 낮은 속도를 밝혀냈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는 약간 애들 장난 같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정답 확률이 매우 떨어지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자, 잘 들어. 지금부터 또. 방향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논리를 말하는 건데 자, 논리는 인과, 대조, 재진술 세 개만 신경 쓰면 된다. 모든 어휘 유형들에서 신경 써야 되는 논리성은 인과, 대조, 재진술이다. 이 영어 지문에 한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 선생님, 양보는요? 그딴 거 안 나와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뭐뭐일지라도 양보도 있지. 하지만 양보는 그냥 대조로, 역접으로 취급을 하자고요. 그냥. 이 대조가 엄밀히 말하면 역접, 양보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로서 제가 쓴 겁니다. 진짜 그 대립시키는 그 대조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재진술은 뭐죠? 했던 말을 반복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안에서 거의 다 맞아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럼 앞문장과 매치의 관계를 비교하시고 대이 문장과 influence의 관계를 비교하시고 influence의 관계와 lect의 관계를 비교를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1번 문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핵심은 빛의 속도가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는 건데 this kind of error, 이러한 종류의 오류는 부연 설명이죠. Where results are always on one side of the real value. 결과값들이 항상 실제 값들의 한쪽 측면 위에만 있는 그러한 오류의 종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편향이라고 불려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몰리는 거야. 극단값이 한쪽으로 항상 몰리기 때문에 편향이라 부르고 It probably happened because. 자, 지금부터 원리 설명이 나오죠. 질문 하나 던질게요.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라고 했죠? 밴드웨건 이펙트에 대한 글이라고 했죠. 그럼 because 뒤에는 맥락상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밴드웨건 효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다는 거 눈치를 채야 되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실험자들, experimenters, 실험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결과를 조절했습니다. 뭐 하게끔? 맞아 떨어지게끔. 매치는 부합되게끔. 오형식 구조고요. What they expected to find. 근데 뭐와 부합되게끔 맞췄냐면은 자신들의 찾기로 기대되어진 거. 자, 다시. 자신들이 찾을 거라고 예상했었던 것과 맞아떨어지게끔 결과를 조절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판단의 근거가 앞에 있냐 없냐는 뭐를 보면 되냐면 바이어스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편향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내가 한쪽으로 쏠림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결과값을 내가 예상한 것과 맞춘다라는 것 자체가 편향의 정의잖아. 편향. 근데 이렇게 안 풀어도 돼. 다음 문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 If a result fit what they expected. 만약 결과가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과 부합을 한다면 가졌고 그렇지 않다면 부합하지 않는다면 버려버렸다 해서 이미 이 매치의 뉘앙스 자체가 어디에도 있는 거야. 자, 니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체크해 줄게. 이 if절 있지? if절을 두 번 써서 대조해졌지? 이 부분이 뭐랑 맞닿아 있는 거야? 매치랑 똑같다라는 거지. 이 매치를 설명하는 부분도 역시 if절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야. 자, 좋아. 3번까지 통과를 했어. 3번까지 통과를 했고 둘 다 봤어. 지금 우리는 둘 다 보고 있단 말이야. They weren't being intentionally dishonest. 자,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부정직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just influenced by는 단지 영향을 받았다. 뭐에 의해서? 통념이죠. conventional wisdom은 통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뿐이다. 선생님, 그럼 4번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부정직하지 않았다 해서 이 말 자체가 내포하는 게 뭐야?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럼 의도하지 않았다는 건 뭐야?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밖에 있었다라는 말을 내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념, 통념이라고 하는데 통념에 영향을 받았다는 앞내용과 동일하다. 그리고 다음 문장 보면은 The pattern only changed when someone lacked. 자, 지금 보시면 패턴이 바뀌었대요. 그 결과값은 언제 바뀌었냐? 누군가가 용기가 없을 때예요? 아니면 용기가 있을 때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 왜요?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변화를 주는 거니까 앞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되는 거야? 이제 대조의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잖아. 이 바뀌었다라는 말 자체에 내포하는 게 대조 포인트라는 거야. 결과가 이제 바뀌었는데 당연히 용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나누었을 때 앞에 있는 전통적인 관점에 영향을 받은 게 용기가 없는 거고 누군가가 용기가 있을 때는 전통적인 관점에 대항을 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elect도 influenced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눈치를 챌 수 있다고. 우리가 출제를 할 때. 자, 그랬을 때 누군가가 report what was actually measured. 실제적으로 측정되어진 것을 보고할 용기가 있을 때. 뭐보다? 예상되어진 것보다. 자, 렉은 그냥 뭐 쉽게 갈까? 이거 쓰면 되죠. had the courage 쉽게 가면 되죠. 가지고 있었을 때. 자, 지금 출제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정답의 5번은 자, 우리 2-1은 대조 포인트였다는 거 아시겠죠? 출제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체킹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휘 유형이 약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되는 거냐? 지문의 전체적인 추론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이 문장을 좀 더 잘게 쪼개서 접근을 해야 돼요. 문장 간의 단위입니다. 자, 지금 순서 배열이랑 지금 같이 가는 건데 자, 봐.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둘이 어떤 relation이냐라는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즉, 전체 흐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흐름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의 의도가 왜 대립을 시켰느냐. 부각시키려고, 효과적으로. 용기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얘기는 왜 했을까? 아, 통념의 지배를 받은 거는 사람들이 용기가 없을 때 편향이 발휘가 되었고 누군가 나서서 용기를 가졌을 때만 그 편향이 깨졌구나. 즉 편향 그 자체가 뭐를 말하고 있구나? 밴드웨건 이펙트를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즉 이거는 대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하는 건 쉽지는 않은 건 알아. 하지만 이게 또 어떤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문장 간의 순서배열 문장 넣기의 실수를 굉장히 줄여주는 것 중에 하나야. 그 이야기는 순서배열 풀 때 이렇게 푸는 것들이 있거든? 나중에 내가 보여줄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찾아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어. 시간을 대단히 아껴주지. 자, 그리고 이것도 방향성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함축. 어떤 설명이 쭉 되어 있었는데 quantity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이 quantity가 나오려면은 앞 내용에 대해서 함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quantity가 시작되는 게 이 문장이 뒤에 나와야 돼. 라는 말을 이해하는데도 기본이 된다고. 자, 이게 뭐야? 결국 재진술 쪽에 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인과로도 출제가 자주 됩니다. 순서별 문장 넣기 할 때는. 뒤에 게 성립되려면 앞에 게 성립이 돼야만 성립되는 관계들이 있죠. 자, 즉 어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향성 논리에 해당되는 순서별 문장 넣기까지 같이 지금 대비 중이다라는 생각으로 문제풀이를 임해 주셔야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 정답 찾았으니까. 자, 2번으로 오세요. 자, 제가 풀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 보니까 따로 풀 시간이 없고 집에서 풀어올 수 있게끔 했었고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을 찾고 안 찾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답의 근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 자, 내가 첫 문장을 딱 읽었어. 6월 고3 평가원이야. Chunking is vital for cognition music. 여기 한 문장 읽자마자 여러분들은 이제 간을 보셔야 돼요. struggle, 동사, memory, 명사, improbable, 형용사, 방향성. 4번 어딨어? mentally replay. 정신적으로라는 표현은 반대를 한번 생각해보자. 육체적으로 리플레이를 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리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약간 명사적인 느낌이지 이 맥락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음악을 리플레이 하는 거랑 육체적으로 음악을 리플레이 하는 거는 범위잖아. 글의 범위니까 명사적인 그런 느낌이 있다고. 명사는 정의하는 힘이 있어. 자, 봐봐. 청킹. 이 글은 어떤 정의야? 청킹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그 범위 안에서 놀아나야 되는 거야. 하나 더. 음악에 대한 인식. 이 글은 어떤 범위 안에서 놀아나야 되는 거야. 음악에 대한 인식 안에서 놀아나야 된다고. 정신적으로 리플레이 하는 것도 결국은 음악을 정신적으로 하냐 육체적으로 하냐인데 출제자의 입장에서 되어서 보면은 이 글 자체가 육체냐 정신이냐를 물어본 범위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5번에 start. They wind back to the start. 처음으로 돌아가. 이건 명사인데 신기한 거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 끝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건 방향이야. 이건 명사가 아니라 방향으로 봐야 돼. 왜? wind to. wind가 감다란 뜻이거든. 너는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써본 적 없지? 감는 게 어떤 건지 모르지? 테이프 혹시 본 적 있어요? 보면은 테이프가 뒤로 가려면 뒤로 감는 거고 앞으로 가려면 그 테이프에 이거 있잖아. 자, 세대 차이가 눈 아니에요? 저 그림 진짜 못 그립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앞으로 돌리냐 뒤로 돌리냐에 따라서 또 뭐야? 돌아가다라는 뜻이죠. wind back to라는 표현은 돌아가다. wind가 휘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청킹은 음악에 있어서 인식의 핵심이다. 그렇구나. if 절 나왔네. 그럼 뭐에 대해 설명할까? 청킹에 대해서 설명하겠구나. If we had to encode it in our brains note by note.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기억하다. encode는 기억하다라는 뜻인데 기억을 해야만 한다면 참고로 가정법 과거입니다. 뭐 우리 뇌 안에다가 기억을 해야 한다면 모든 음마다 note by note 모든 하나하나마다 이 말 자체가 뭐랑 대립이 되냐면 We'd struggle to make sense of anything more complex than the simplest children's song. 자, 이거 잘 끊으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복잡한 어떤 것이든 뭐보다 가장 단순한 아이들의 노래들보다 더 복잡한 어떤 것이든 make sense 하는데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향성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거야. 어떻게 했더니 마이너스래요? 우리 뇌 모든 음을 녹음했더니 저장했더니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앞에는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바이탈은 플러스죠. 그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뭐와 뭐는 대립이다? 청킹과 모든 음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는 정확히 대립이다라는 거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고. 자, 그럼 이 글은 뭐 vs 뭐야? 청킹 vs note by note죠. note by note를 다 기억하는 거죠. 자, 선생님, 근데 저는 아직도 스트러글이 왜 정답이 아닌지, 왜 올바른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저걸 마이너스로 해놨으니까 지금 이렇게 논리를 펼쳤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자, 좋아요.
그 이유는 any는 언제 쓰죠? 중학교 때 배웠죠. some은 긍정문, any는 뭐죠? 부정문입니다. 부정문. 그 얘기는 복잡한 어떤 것이든이라고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기억할 수 없다, 힘들다라는 측면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제 잘못한 겁니다. 이 anything이 없어야 돼요. 그럼 출제를 만약에 anything을 안 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 좀 더 고급 스킬을 보여줄게. 때로는 이 문장을 잘 봐야 되는 게 얘가 주제일 거 아니야? 그럼 if가 나왔다는 건 뭐니? 예시이자 설명이라는 거죠. 우리 if나 when은 항상 예시와 설명으로 인식하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에 뭐가 나왔죠? Of course가 나왔어요. 물론이란 표현을 썼는데 물론 가장 accomplished musician, 뛰어난 음악가들은 작품을 연주할 수 있다. Containing many thousands of notes, 수천 마디의 음들을 포함하고 있는 entirely from memory, 순전히 기억에서, 완전히 기억으로부터 without a note out of place, 한 음도 이탈하지 않고서, out of place는 이탈하는 이란 뜻이거든요. 한 음도 이탈하지 않고서. 그리고 but 뒤에 잘 보세요. But this seemingly awesome accomplishment is made improbable. 하지만 이런 겉보기에 놀랄만한 업적은 회상 능력이니까 기억력의 성취는 improbable, 증명 불가능한. probable은 뭐야? 증명 가능한이야. 자, 아무튼 by remembering the musical process, 음악적 과정을 기억하는 것이다. Not the individual notes as such. 여기 not이라고 하는 표현 보이세요? 그럼 이 글쓴이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 뭐라는 거야? 테이프 지울게. 결국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억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모든 음들, 개별적인 노트를, 음들을 기억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를 기억한 것이다? 프로세스가 맞고 note by note는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로 역추론을 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note by note로 우리의 뇌에 그것을 저장한다면 우리는 힘들 것이다. 그럼 이 note by note가 아니라고 마지막에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뭐의 대리버가 돼야 되겠어? 청킹이 중요하다의 청킹의 대리버가 되겠다라고 추론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struggle은 역시 vital의 반대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물론 너네는 찍었을 거야. 그냥 읽고 풀면 돼. 근데 이유를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어디까지 와봐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방금 읽었었던 여기까지도 또 와봐야 된다라는 거야. 이 원리가 왜 그런 거냐면은 모든 지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 모든 지문은 추상적인 한 문장, 구체적인 두 문장, 추상적인 한 문장, 구체적인 두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 둘이는 같아야 되고 x1과 x2도 같아야 되고 y1과 y2는 다를 수도 있어. 중요한 거는 이 세트 자체가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 구조를 잘 봐. 주제문, 설명, 부연. 자, 부연은 주제랑 같은 거야. 설명은 주제랑 같아야 돼. 이런 논리성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내가 이 설명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가지고 이해해야 되지만 뭐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거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부연 문장이랑 주제 문장 내가 현관펜으로 체크해 볼게. 누구랑 누구냐? 자, 봐봐. Chunking is vital for recognition of music. 자, 이거 주제문이죠? 자, 그리고 또 어디 나왔어? But this seemingly awesome accomplishment of recall is most made improbable by remembering the musical process, not the individual notes as such. 여기까지. 힘들었다. 파란색의 문장들은 반드시 결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똑같은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틀린 거 딱 눈에 보이지? 음악적 과정이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뭔데?
청킹인데 이 청킹을 기억함으로써 불가능하겠냐? 가능해져야 되겠냐? 가능해져야 되겠지. probable, 증명 가능한. improbable, 증명 불가능한. 애초에 이거 출제 잘못했어. 6월이죠, 역시. 그러니까 이게 보는 눈이 이게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5년 전에, 그러니까 4년 전에 교재를 만들 때는 EBS 수능 특강 영어랑 영어 독해랑 완성해서 각각 50개씩 발췌가 됐어, 실제로. 그러니까 50개를 다 좋다라고 내가 여긴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요즘 다시 교재를 집필하는데 니네 후배들 교재 만들면서 그때는 수능 특강 영어 독해를 어제 내가 12강까지 다 봤는데 12강이 총 몇 지문이냐면 144지문이야. 144지문을 다 읽었는데 한 3시간 걸려요. 144지문을 다 읽는데 다 읽고 나서 골랐던 지문, 문제 내가 이제 문제집에 실을 어떤 문제를 발췌하는데 7문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144개 중에서 쓰레기는 몇 개? 7개라는 거죠. 그럼 내가 말하는 쓰레기는 뭐냐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의미는 뭘 말하는 거냐? 이런 것들. 너네 입장에서 글을 도식화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지문이 생각보다 시중에 너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이스토리나 내가 나중에 너네한테 나눠주는 사설 모의고사 이런 것들 보면은 막 봉투 모의고사 자료들 있잖아. 사실 나는 선생님 저는 나름대로 이게 의미가 있어요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코드가 깨져버려. 그러니까 코드가 뭐냐면 글을 보는 눈이 깨져버려. 쓰레기 같은 문제를 많이 보면.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푼다고 너네는 아마 1000문제, 2000문제, 3000문제를 풀어도 코드가 뭔지는 절대 알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그거는 머릿속에 코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내가 문학작품 공부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멘트가 뭐냐면 한 선생님이 보기문을 다 쪼개주는 거야. 보기문을. 그 출제됐던 보기문들 있지. 쪼개가지고 좌변은 범이고 우변은 사상이라는 거야. 나 처음에 무슨 개소리인가. 다시 뭐라고? 문학작품의 선지들을 보면은 좌변은 소재고 우변은 사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선생님, 사상이 뭡니까? 사상은요, 소재에 대해서 범위 안에서 방향성을 말합니다. 뭐 갑자기 철학자야? 철학이야? 근데 이제 그게 쉬워졌어. 어떻게 말을 바꾸면? 왼쪽은 표현법, 오른쪽은 함축이죠. 오른쪽은 함축, 왼쪽은 표현법입니다. 사공은 이 지문에서 땡땡땡이 땡땡땡 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군. 다음 보기문 중 작품 감상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유형에서 주로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라고. 어휘 유형이 아니라 어떻게 판단해 줘야 돼? 앞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지목하는 방향은 반드시 chunking is vital for recognition of music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잔소리 그만하고 이제 마저 가볼게요. 자, 또 뭐가 보이십니까? if가 보이죠? 그러면 이제 또 여기 뒤에 뭐가 나오는 거야? 이 부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취지로 가고 있다는 거야. 글 자체가. If you ask a pianist to start Mozart sonata, 네가 피아니스트한테 모차르트 소나타를 연주해 보기를 요청한다면 from bar 41, 41장으로부터 she will probably have to mentally replay, 정신적으로 replay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music, 그럼 육체적으로 리플레이를 하겠냐? 정신적으로 리플레이를 하겠지. From the start, 시작부터 until reaching that bar, 그 악장에 도달하기 전까지. The score is not simply laid out. 악보는 단순히 놓여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정신에. 정신 나왔네. 정말 정신병자처럼 출제했습니다. 정신에 to be read from any random point. 어떤 랜덤 포인트, 어떤 무작위적인 지점으로부터 읽혀지기 위해서 그녀의 마음에 단순히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쿡 찔렀을 때 바로 시작될 정도로 펼쳐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야? 노트 바이 노트를 외우고 있지 않다랑 같은 맥락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말 자체의 뉘앙스도 우리가 뭘로 이해해줘야 돼? 랜덤한 지점에서 읽혀지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 악보가 펼쳐져 있지 않다는 not note by note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다 뭐라고 썼어? 부연된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뭐 하고 있다? 설명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계속 해볼게요. 마지막까지. 자, 여기 rather 보이세요? 자, rather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유법이죠. 영어에서 rather는 이는 rather가 아니라 like죠. 이는 다소 뭐와 같다? Describing how you drive to work. 비유를 하겠다. You don't simply recite the names. 너는 단순히 암송하지 않는다. The names of roads. 도로의 이름을. As an abstract list. 관념적인 리스트로서. 이게 무슨 말이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리스트로서 낭독하지 않는다. 오히려 have to construct your route. 너의 길을 구축해야 된다. By mentally retracing it. 정신적으로 그것을 다시 추적함으로써의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프로세스가 지금 들어가 있죠. 길을 갖다가 너가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abstract list가 뭐냐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마인드맵 알아? 마인드맵 보면은 이렇게 다 그려놓잖아. 뭔가 딱 하면은 관념처럼 이렇게 딱 리스트가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라는 말 자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를 대변하는 거죠? Every note by note를 말하는 거고 다시 추적하는 거는 과정이죠. 청킹이 곧 뭐가 된다는 거죠? 과정이 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역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네. when이 또 나왔죠?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부연부터 설명까지가 한 덩어리, 주제부터 설명까지가 한 덩어리. 그럼 부연, 설명도 결국은 뭐야? 이 글은 전체적으로 주제 하나랑 설명 하나로 엮여 있다라고 또 크게 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음악가들은 실수를 할 때 리허설 기간 동안 그들은 단순히 시작으로 돌아간다. 처음으로 돌아간다. 왜? 과정이라는 건 처음으로 돌아간다. 중간부터 할 수 있으면 노트 바이 노트를 외우고 있는 거고 음악적인 그 구절을 Let's take it from the second verse.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Before restarting. 이 마지막 문장 역시 뭐를 드러내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과정. 즉 청킹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로 우리가 재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청킹, 프로세스를 기억하고 있다. 노트 바이 노트, 모든 음들을 다 외우고 있다. 차이가 뭐냐? 나도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지문을 내가 많이 봤으니까 너네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이 문장이랑요, 이 문장이랑요 잘 보십시오. 똑같은 거. 이렇게 수업은 해줄 수 있지만 그거는 내가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이지 만약 처음 보는 지문이었다면 이렇게 수업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부터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랑 같네 얘들아? 읽어보니까 이런 걸 찾아줄 수는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기출풀이에서 내가 너네한테 보여주는 파란색을 미리 체크해놓고 수업하는 거는 너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네가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야.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해줘야 돼?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될 거야. 자, 지울게 또 2번, 3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얘는 저번에 했었던 패턴이랑 약간 비슷한데 이 단어 보이세요? 자, 이거 지문 misconception으로 시작했습니다. One misconception that often appears in the writings of physical scientists who are looking at biology from the outside 까지가 뭐가 되죠? 주어가 되죠. 자, is가 동사가 되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면 실수다. 지금 대절이 전체가 보호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대절이 실수다. 끝. 대절하면 실수다. 그리고 바로 뒤에 뭐가 나오죠? 역적. 어휘는 이렇게 뻔한 구조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드러나야 되니까. 하지만 이는 by no means 결코 case란 말 외워두세요. 결코 사실이 아니다. 결코 사실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결코 사실이 아니다. 자, 구조 자체를 보셨을 때 misconception, however,
끝났어요. 뒤의 흐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가 돼야 되죠? 대절의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대절까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물리적 과학자들의 글쓰기에서 주로 나타나는 실수인데, 미스컨셉션, 잘못된 관념인데, 어떤 과학자들이냐면 생물학을 바라보는 과학자들이다. 외부에서. 그것은 환경이 그들에게 정적인 상태라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환경이